안녕하세요. 사주의 원인과 남녀의 궁합관계를 가지고 마음을 깨뜨려서 방법과 해법을 찾아주는 선입니다. 오늘은 조여주는 여자, 조여주는 것을 느낀 남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많은 남성 여성분들이 조여주는 여성은 명기로 알고 있을 만큼 여성분들은 자신이 명기이기를 바람하고 남성분들은 그런 여성과 자보기를 희망하기도 합니다. 삽입 섹스를 할 때 동일인의 경우에는 질을 조일 때와 질을 조이지 않을 때의 느낌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질을 조이는 여성과 체험을 하였던 남자만이 알 수가 있으며 공감할 수가 있지요. 질을 조이는 여성은 선천적으로 조일 수 있는 것과 후천적으로 연습을 통해서 질을 조일 수가 있겠죠. 질을 잘 조이는 여성은 강약 조절과 리듬을 타면서 조절을 하는데, 강하게 조일 경우에는 남자가 사정을 하려고 할 때 정액이 나오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조여주는 여성도 있지만은 이 정도는 희귀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여자의 질 부분만을 평가한다면은 명기 중에 명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서 여성분들이 질을 조일 수가 있다면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질을 조이지 못하죠. 하지만 질 조임이란 것은 방송에도 언급했던 적이 있지만은,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끼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질 수축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성이 질 조이는 방법을 제시하는 수많은 자료들은 여자에게만 요구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은 케겔 운동과 이쁜이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쁜이 수술을 하면 명기가 되고 처녀의 질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이가 들면 많이들 시도하는데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시하는 방법은 테크닉을 이야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남자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남편들, 애인에게 상세하게 알려주면 좋겠죠. 이 테크닉을 핑거 케겔이라고 말합니다. 남성분들은 내 부인이, 내 애인이 질을 조이는 명기가 아니라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핑거 케겔 비법을 소개합니다. 질을 조이는 느낌보다는 못하지만 남자의 손을 이용해서 질을 조여주게 되면 남자도 더 많은 느낌을 느낄 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질에 느껴지는 빡빡함, 포만감 등이 어우러져서 쾌감이 더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테크닉이 적용되는 경우는 질이 큰 여자의 경우, 조이기를 할 줄 모르는 여자의 경우나 조이기를 할 줄 알아도 약한 경우에 쓰면 효과적이겠죠.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 후베이를 할 때 방법인데, 후베이의 경우에 여자는 무릎과 팔로 지지하는 자세에서, 남자는 무릎을 꿇은 선 자세에서 삽입 상태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 상태를 유지했다면 남성의 두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나머지 네 손가락을 이용해서 여자의 골반뼈와 지립구 사이를 눌렀다 풀었다를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삽입할 때 눌러주고, 다 들어간 다음에 풀어주고, 뺄 때 눌러주고, 빼고 난 다음에 풀어주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손가락에 남성의 중요 부위가 느껴질 정도로 눌러주면 되겠죠. 눌러주는 느낌은 남성의 중요 부위 좌우측 방향이나 수직 방향으로 각도를 달리하면서 방향 변화에 따른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눌러주는 정도는 각자 나름대로의 감도에 따라서 강약을 조절하면 되겠죠. 두 사람은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질 내부와 남성의 중요 부위에 전해오는 손가락이 눌리고 풀릴 때의 변화에 따른 느낌을 감상하면 됩니다. 여성의 질이 조이지 않는 상태에서 남자가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강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남성분들은 자신의 파트너가 질이 크다 적다, 여자가 조일 줄 안다 모른다 푸념만들 하지 마시고,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질 조이기를 통해서
황홀한 섹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에가 방송을 시작할 때는 구독자가 여성이 90%였는데 지금은 여성이 70%, 남성이 30%로 남성분들이 어느 정도 늘었기 때문에 남성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물론 남성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지만 여성분들도 잘 들으시고 남성을 이해하시고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리는 것을 잘 들었다가 남편분들, 애인분들에게 알려주면은 병강세 못지않은 파트너와 함께하게 되겠죠. 남자의 정액 사정하고 나면 마누라보다 베개가 더 예뻐 보이죠. 남자의 정액은 몸에서 만들어내는 가장 정밀한 물질입니다. 정액에는 한 생명을 만들 때 쓰이는 모든 것이 들어있죠. 이렇듯 생명을 만드는 보배로운 물질을 함부로 낭비하는 것은 남자의 생명력을 급격히 떨어뜨려서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정액은 기혈의 정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끼고 아껴야 할 보물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정수라는 글자의 뜻이 무엇인가요? 어떤 사물이나 일의 핵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글자는 정액과 골수로 분석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흔히 정말 열심히 일했을 때 뼈골 빠지게 일했다고 말을 하죠. 몸의 핵심을 구성하는 뼈골이 빠질 만큼 열심히 일을 하느라 원기가 고갈되었다는 의미를 말하죠. 그런데 뼈골은 중요한 원기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액이 빠져나가는 건 근원적 에너지가 빠져나간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속담 중에는 사정하고 나면은 마누라보다 베개가 더 예뻐 보인다는 말이 있죠. 남성이 정액을 방출하고 나면은 남성은 원기가 크게 소진되어서 베개를 베고 누워서 꼼짝 않고 쉬거나 자고 싶어진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여자 입장에서는 사정 후에 등을 돌리고 골아떨어진 남편의 등을 보고 있으면 방금 전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열성을 보이던 그 사람이 맞나 싶어 의구심이 들기도 할 겁니다. 제 욕심 다 차리고 나니 나를 배려하지 않는구나 싶어서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너무 힘들어서 꼼짝도 하기 싫어서 아내를 어루만지지 못할 뿐이란 것을 아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성들은 자신도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단지 한참 사랑을 나누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만 알죠. 이렇듯 사정은 기를 소모하면서 느끼는 일시적인 쾌감만 맛볼 수가 있어서 기를 모을 때 충일감의 쾌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섹스할 때 느끼는 기쁨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가진 기를 나눌 때 느끼는 후련하고 상쾌한 소통의 기쁨이 있지요. 흔히들 성관계의 끝을 남성의 사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하지만 정액을 방출하며 느끼는 허탈한 쾌감보다는 사정을 조절하며 남녀가 서로 교감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접이불루를 생활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이불루란 관계는 가지되 사정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 남성이 한 번 사정액을 방출하지 않고 성교를 즐긴다면 생명력이 강해지고 두 번 사정을 하지 않고 조절하면 청력과 시력이 좋아지며 세 번 사정을 하지 않고 조절하면 신체 질병이 치유되고 네 번 사정을 하지 않고 조절하면 마음의 평정을 누리게 되며 다섯 번 사정을 하지 않고 조절하면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고 여섯 번 사정을 하지 않고 조절하면 생식기에 새로운 기교가 가해지며 일곱 번 사정을 하지 않고 조절하면 엉덩이와 허벅지가 단단해지며 여덟 번 사정을 하지 않고 조절하면 전신이 완전한 건강으로 빛나게 되며 아홉 번 사정을 하지 않고 조절하면 수명이 연장되며 열 번 사정을 하지 않고 조절하면 신명과 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남성분들은 사정하지 않고 관계를 가지면서 즐거움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남성이 사정을 하지 않고는 즐거움을 모르겠다는 남성들은 섹스의 하수이죠. 섹스의 고수가 되면은 사정하지 않고 사정의 직전에 쾌감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짜릿함을 계속 경험할 수가 있어서 섹스가 더욱 즐겁고 방출을 하지 않아서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도 그만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면은 나이 먹어서도 젊은 사람 못지않은 정력을 갖는다는 것을 아시고 방출을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겠죠. 전에가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섹스를 3번 한다면은 2번은 참고 1번 정도는 방출하는 것도 괜찮겠죠. 단 사정하지 않고 사정 직전에 그 찰나의 즐거움을 알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무단히 노력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성도 여성처럼 여러 번의 오르가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본인의 삶에 또는 남녀관계,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생겨 도움이 필요할 때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로 선혜에게 상담받으시면 지혜와 해법은 물론이고 사주와 궁합을 바탕으로 상대의 속마음을 깨뜨려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방송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까지 설정하는 센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옷 만들기 방송 열심히 보시고 좋은 옷 만들어 화목한 가정 되셔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땡기는 이야기로 다음 방송에 만나 뵙겠습니다.